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외과의 김희철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외과가 뭐 하는 과인지는 아시죠? 수술하는 과가 외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수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뭐 로보트다, 개복이다, 복강경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수술하는 것이 대장암을 잘 치료하는가, 어떤 치료의 원칙이, 어떻게 수술하는 게 잘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요즘에 방송을 타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좀 안 좋은 일로 방송을 타는 사람이, 이 만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 배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느 드라마 혹은 어느 영화에선가 암 환자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드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을 했을 정도로 암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무서운, 제 앞에 계신 분들은 그냥 저희 옆에 어머니, 아버지, 삼촌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치료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장암을 수술하는가? 자, 수술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제 앞에 계신 어떤 환자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선생님, 꼭 수술을 해주세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알고 어떤 분은 모르고 이야기하실 수는 있는데, 왜 수술을 해달라고 말씀하실까요?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중요한데 그렇게 말씀들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유일하게 완치를 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수술밖에 없습니다. 수술이 완전히 암을 제거하지 못하는 한 완치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위에 수술을 한다면 장이 막혀서 그것을 해결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수술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완치 목적의 치료 방법은 수술밖에 없다. 그래서 환자들이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지막처럼 수술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 퍼져서 수술을 못할 것 같은데 수술해달라고 조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가슴 아픕니다만 명확하게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왜 수술하는가? 하나죠. 왜 로봇 수술하려고 하는가? 왜 무슨 수술하려고 하는가? 왜 어떤 사람한테 가서 수술하려고 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치료하려고. 그래서 수술의 목적은 완치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똑같이 완치시킬 수 있다면 기왕이면 다홍 치마라고 좀 덜 아픈 게 좋겠죠. 더 예쁘게 하는 게 좋겠죠. 빨리 집에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기능이 좋은 게 좋겠죠. 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똑같이 치료할 수 있다면. 만약 더 예쁜데 잘 못 치료한다면 아프더라도 더 잘 치료하는 것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치료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근데 우리나라 외과 의사들은 재주가 좋아요. 그래서 똑같이 치료하면서 많은 경우 덜 아프게, 예쁘게, 빨리 집에 갈 수 있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 성형수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뻐지려고 수술하는 게 아니거든요. 딱 하나, 암을 완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예쁜 것도 좋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완치시키느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뭐 기계를 써서 수술하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완치시킬 수 있는 수술을 할 것인가. 자, 그 자세한 건 말씀 안 드리겠고요. 넓게 자르셔야 됩니다. 넓게.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넓게 잘라야 되고요. 그 넓게라는 의미가 장으로 따지면 앞뒤로 뭐 어떤 사람은 5cm, 10cm라고 하지만 어쨌든 적절한 정상을 포함해서 잘라야 됩니다. 물론 항문에서 가까운 직장암의 경우 10cm를 남기고 자르면 다 영구장로를 차겠지만 좀 특이한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직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장은 가능하면 5에서 10cm 이상을 두고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암은 막 퍼지는 성격이 있거든요. 고기만 잘라서는 장을 10cm, 20cm 자릅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오, 그렇게 많이 잘라요? 나는 요만큼 도려낸 줄 알았더니.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만 잘라서는 퍼지기 때문에,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선
퍼질 수 있는 경로를 넓게 크게 절제해야 되고요. 그래서 혈관도 많이 올라가서 대동맥 있는 데까지 가서 혈관을 잡고 자르고 해야 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암이 복숭아의 씨입니다. 여러분 암이 결안의 노란자입니다. 그때 복숭아만 씨만 빼내는 수술, 노란자만 까서 먹는 방식이라면 암은 재발합니다. 적어도 암이 복숭아 씨라면 수술은 복숭아 채로 꺼집어내야 됩니다. 결안의 노란자가 암이라면 수술은 노란자만 까내는 게 아니라 노란자는 건드리지도 않고 아예 통으로 꺼집어내야 수술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재발이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암을 막 건드리면 안 돼요. 암을 건드리면 암세포가 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코파이라면 초코파이 채로, 만약 건드려서 이렇게 부서지면 이 부서진 게 암세포라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재발 전이 됩니다. 따라서 수술할 때 암을 가능하면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통으로 꺼집어내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상처를 적게 하고 암을 많이 건드린다면 그건 나쁜 수술이죠. 상처를 크게 하더라도 암을 적게 건드리고 저런 원칙대로 한다면 그건 좋은 수술입니다. 물론 상처도 적게 하고 잘 치료하면 더 좋죠. 그런 면에서는 한국의 외과 의사들이 최고라니까요. 여러분들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형이지만 대장의 모습을 보면 대장암이 여기 있다. 그러면 어떻게 수술하느냐? 이렇게 도려내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이렇게 도려내야 됩니다. 암을 앞뒤로 장을 잘라야 되고요. 임파선을 포함해서 대장 기시부를 넓게 절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완치 목적의 수술이 된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도 가능하면 안 건드리고 암을 쪼개지 않고 해야지 제대로 된 수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자른 걸 보면 튜브 모양, 무슨 막대기 모양처럼 생기지 않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피자 한쪽처럼. 그래서 여기가 장이라면 피자 한쪽처럼 이렇게 넓게 절제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튜브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장은 여기고요. 이렇게 넓게. 제가 그저께 수술해드린 분이에요. 조기암이셨어요. 여기는 지방, 혈관, 임파선 등이 있겠고요. 실제로 장은 요만큼이죠. 이걸 지금 수술하고 이렇게 자른 겁니다. 잘랐더니 여기가 장이고요. 이만큼은 다른 거죠. 그것을 어떻게 절제하느냐가 여러분들 암을 어떻게 치료하느냐의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한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매끈하게 모양을 갖춰야지 암이 아까 쪼개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게 수술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막 쪼개졌다면 아까 말한 초코파이를 생각해 보세요. 재발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는 게 대장암 수술의 수술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보통의 전문가들이 환자랑 잘 상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잘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라는 걸 전문가가 알거든요. 전문가가 제일 잘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과 장 요만큼 자를까요? 요만큼 자를까요? 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의할 때가 있어요. 복강경 할까요? 로보트 할까요? 이건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상의할 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돈가스 먹을지, 환자한테 돈가스가 좋을지, 짜장면이 좋을지는 상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정합니다. 가장 좋은 쪽으로. 이 환자한테는 짜장면이 최고야. 그러면 짜장면 먹을 겁니다. 이 환자한테는 돈가스가 최고야. 그럼 돈가스 먹을 겁니다. 그건 전문가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것을 환자한테 선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돈가스를 먹기로 했어요. 젓가락으로 먹을 건가? 숟가락으로 먹을 건가? 포크로 먹을 것인가? 이것은 장단점이 있겠죠. 어떨 땐 젓가락이 좋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땐 포크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제일 좋은 방법일까는, 제일 좋은 수술인가는 전문가가 평가하고요. 이 똑같은 수술을 어떤 사람한테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를 선택하는 것은 환자와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봇 수술 좋다고 하죠. 엄청 비쌉니다. 하루 한 끼가 어려우신 분한테 수백만 원을 내고 로봇을 하십시오.
한다면 올바를까요? 치료 성적은 비슷한데 올바르지 않죠. 예쁘기 위해서 모든 생활을 포기해야 된다면 그건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환자한테는 환자의 나이, 생활 습관,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를 선택하고 그 속에서 방법은 선택해야 돼요. 근데 환자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니까 이분이 보험이 있나? 이분이 무슨 가족들은 어떤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같은 치료의 원칙, 아까 말한 같은 수술이 된다면 방법, 젓가락으로 먹을 건가 숟가락으로 먹을 것인가는 그 방법적인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방법마다 조금 장단점은 있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 수술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아까 말한 국소절제술 같은데 아주 조기암일 때만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크게 아까 말한 장을 10cm 자르고 뭐하고 하는 식의 수술을 하죠. 그 수술을 하는 방법, 도구가 개복, 복강경, 로봇 같은 게 있다는 뜻입니다. 수술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복은 크게 짠다는 게 많이 나쁘지만 전이가 돼 있거나 앞쪽에 다른 장기로 막 암이 퍼져 있을 경우에는 그걸 적절히 평가하고 수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로봇은 비싸고 그런 게 나쁘고요. 단 3D, 여러분들 3D를 보고 수술하거든요. 아무래도 조금 잘 보이겠죠. 잘 보이니까 조금 더 정밀한 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장단점은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개복과 복강경과 로봇 수술의 암 치료 성적은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암 치료 성적이 다르다면 잘 치료하는 것으로 해야겠죠. 근데 그것은 비슷하니까 그 속에서 환자한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고집하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모든 사람한테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신문에서 보면 매번 그런 게 나오죠. 로봇 수술이 좋아요. 복강경이 좋아요. 그럼 개복은 나쁠까요? 아니요. 꼭 개복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수술을 적용하는 게 좋고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전문가와 아주 편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상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수술이 있죠. 이거 복강경 수술의 한 종류입니다. 복강경 수술하면 조그맣게 수술한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아니라고 그랬죠. 수술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그 원칙을 구멍을 뚫고 수술을 할 뿐입니다. 로봇입니다. 저희 병원에 로봇 수술자의 기고요. 저도 로봇을 많이 합니다만 로봇을 하면 로봇가 수술합니까? 예, 로봇가 수술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할게요. 가위를 갖고 제가 수술하면 가위가 수술합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복 수술하면 크게 열고 제가 칼을 들고 수술하고요. 복강경 수술하면 구멍을 내고 제가 짝대기를 가지고 수술하고요. 로봇 수술하면 구멍을 내고 로봇 팔로 제가 수술하는 것 뿐입니다. 아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로봇을 사용하고 있고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 아까 3D니까 잘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 직장암 환자인데 총각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기도 낳고 해야 되는 성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연세가 많은 이미 가임기를 지나신 할머님이신데 꼭 비싼 돈으로 로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고집한다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할머님이라고 또 로봇을 안 할 이유도 없지만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 다 클릭해 주세요. 하나는 로봇 수술, 하나는 복강경 수술, 하나는 구멍을 하나만 뚫고 하는 단일공 수술을 비슷한 데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보기엔 비슷하죠? 그러니까 로봇 수술하면, 단일공 수술하면, 개복 수술하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수술의 원칙은 똑같습니다. 예, 이게 다 제가 하는 수술인데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더 좋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평가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뭐 끝이 없죠. 그리고 뒤에 관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일단 우리나라 많은 환자들이 관리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먹는 거예요. 암에 무슨 뭘 먹어야 좋을까? 암에 뭘 먹어야지 좋을까? 무슨 인삼 먹어야 되나? 뭐 야채 먹어야 되나? 이런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필요한 치료를 잘 받으세요. 술, 담배, 비만, 운동 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 기회에 버리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치료 전에 했던 모든 것을 아주 서서히 시작해 나가십시오. 일도, 운동도, 취미 활동도, 여행도 무엇이든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잘 해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담당 의사와 친하게 지내십시오. 항상 상의하시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좋은 관리법이고요. 아마 이후에 먹는 거 뭐 등등등은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 환자의 얘기예요. 돌아가셨어요. 오래 사셔서 다른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제가 수술할 때 80세가 넘으신 대동맥 주변 임파선 전이가 있는 4기 대장암 환자였습니다. 그 할아버님이 수술 전날 제 손을 잡으시고, 선생님, 나는 마라톤을 해야 됩니다. 마라톤을 하게 해주십시오.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분이 88 올림픽 때부터 매년 포항 그때 마라톤 때 구간에 성화 봉송을 하셨대요. 그 구간을 매년 날이 되면 혼자서 봉송을 하십니다. 그게 알려져서 이렇게 신문 경북일보에 났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신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한테 안 오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일 때문에 연락을 드렸거든요. 이제는 7년 8년 돼서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는데 다른 일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 연세가 90쯤 돼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할아버님이 제 손을 잡고 당부하시던 말이 기억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잘 치료받으시고, 그리고 치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똑같이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된 치료, 그리고 좋은 의사와 좋은 상의를 하면서 치료를 하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두서없지만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